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하지만 결코 평범하다고 할 수 없는 한 가족의 비극적인 사연입니다. 결혼 12년 차의 평범한 주부였던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합류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미래에 닥쳐올 시련의 그림자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던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그 순간부터 저희 가정에는 돌이킬 수 없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고 어두운 그림자는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희 삶 전체를 옥죄어 왔습니다. 시아버님의 치매는 처음에는 미미한 건망증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증세는 점점 더 깊어지고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사소한 일들을 잊으시는 정도였지만 곧이어 아버님은 저와 남편, 심지어는 자신을 낳고 기른 아들, 딸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아버님께서 스스로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게 되셨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한때 위험 있고 자상하셨던 가장이셨는데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저에게 의지하셔야만 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님의 간병을 번번이 외면했습니다. 남편은 잦은 출장을 이유로 들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시누이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와 자신의 직장 생활을 핑계로 대며 간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님의 간병은 온전히 저희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희 하루는 시아버님의 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밤새 아버님의 침대 시트를 갈고 오염된 기저귀를 교체하고 조심스럽게 몸을 닦아드리는 일은 저희 피할 수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때로는 아버님께서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저를 때리시려고 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나 서럽고 힘들어서 몰래 화장실에서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소중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이자 저희 시아버지이시기에 저는 단 한 번도 아버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님께서 잠시나마 정신이 맑아지시는 짧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면 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알 수 없는 큰 위안과 희망을 얻곤 했습니다. 아버님의 맑은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다시 힘을 내어 간병에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정신이 맑아지실 때마다 저희 손을 따뜻하게 잡으시며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얘야, 너 정말로 고생이 많다.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라도 버틸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내가 죽으면 이 집과 함께 저기 저 조그만 상가 건물까지 전부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저 아버님의 깊은 마음에 감사하며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뿐이었습니다. 유산에 대한 욕심은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에게 정말 미안해. 당신의 이 고생과 헌신은 내가 평생 동안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정말 고맙고 또 미안해.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래도 내가 이 가족을 위해 바친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작은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저희 헌신이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에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간병 생활의 끝에서 시아버님은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슬픔에 잠기는 동시에 어쩌면 아버님께서 이제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히 편히 쉬실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저에게도 오랫동안 염원했던 평화롭고 안락한 날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순진한 믿음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의 장례를 치른 지 며칠도 채 되지 않아 시누이는 완전히 태도를 돌변하여 저를 매정하게 집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남의 집 조상 덕이나 보려고 10년 동안이나 우리 집에 들러붙어 있었냐. 시누이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저희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독한 년, 시아버지 재산이나 노리고 수발든 거 다 안다. 시누이는 저를 향해 온갖 독설을 퍼부으며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흘린 수많은 눈물과 땀, 그리고 그 모든 헌신은 시누이의 눈에는 오직 돈을 노린 추악한 탐욕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아들이랑 딸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감히 재산을 탐내느냐. 시누이의 말에는 저를 가족 구성원으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노골적인 경멸과 멸시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바친 헌신과 희생이 단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고작 재산 때문에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버님을 정성껏 돌봤다고요? 저는 그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억울했습니다. 제게는 오로지 아버님의 편안한 여생과 가족의 화목만이 중요했습니다. 돈 따위는 저에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저의 진심을 철저히 짓밟고 저를 돈벌레 취급하며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그 모든 상황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 단 한마디도 저를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의 독설을 그저 듣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희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차가운 현실이라는 사실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저의 온몸을 휩싸는 듯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시가 20억 상당의 상가, 건물이 이미 시누이와 남편의 공동 명의로 상속 등기가 처리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움과 함께 배신감에 휩싸여 곧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이렇게 급하게 상속 등기를 하신 거예요? 남편은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매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당신한테 상속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 일단 우리 남매 명의로 돌려놓은 것뿐이야. 다 당신을 위한 거라고. 저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진심이 아닌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모든 게 다 정리되면 그때 당신 몫은 분명히 떼어줄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보였지만 저는 이미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정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니, 가족 사이에 이런 등기 서류 문제 가지고 왜 그렇게 깐깐하게 굴어? 정이 없겠으리. 남편은 오히려 제가 의심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저를 나무라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어떻게 모르겠어? 나 좀 믿어달라고. 우리가 부부잖아. 남편은 저의 진한 헌신을 들먹이며 저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싸늘함과 함께 불안감을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그의 진심이 아닌 가면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과 행동에서 뭔가 이상하고 석연치 않은 낌새를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다정하고 자상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에 저는 그저 남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불안한 며칠이 흘러갔을까요? 저에게 뜻밖에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지는 다름 아닌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에게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공증을 받아둔 자필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믿기 어려운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에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을 직접 만나서 유언장의 내용을 확인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상가 건물을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수발을 든 며느리인 저에게 100% 단독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고마워하시던 아버님의 마지막 진심과 사랑이 담긴 유언장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아버님께서 치매 상태였다는 점을 악용하여 유언장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심지어는 위조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출하여 명의를 불법적으로 빼돌렸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비열한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저를 철저히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작당했던 것입니다. 저의 지난 10년간의 헌신과 희생을 송두리째 배신한 그들의 파렴치한 행동에 저는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에게 남편과 시누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듣는 순간 저는 또 다른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든 파렴치한 일들이 시아버지 임종 전부터 이미 치밀하게 기획되고 진행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시누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치매 걸린 노인네가 쓴 유언장이야. 빨리 찾아서 당장 파기해버려. 저는 그들의 사악함과 비열함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조차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병수발이랍시고 들러붙어 있던 며느리한테 그 건물이 넘어가면 우리는 도대체 뭘 먹고 사냐? 손가락만 빨고 살라는 거냐? 시누이는 저를 그저 돈벌이의 방해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헌신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었습니다.
재산 명의는 일단 우리 앞으로 전부 다 돌려놓고 저 며느리녀는 쓸데없는 트집을 잡아서 위자료 한 푼 없이 이혼시켜서 쫓아내자. 남편은 지난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한 아내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버님의 유산을 독식하기 위해 시누이와 한통속이 되어 저를 재산 한 푼 없이 내쫓을 비열한 이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항상 미안하다고 말하며 저를 위로했던 남편의 모든 달콤한 말들이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저는 제 모든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헌신적으로 바쳤던 10년의 시간이 결국 그들에게 저를 이용하기 위한 치밀한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에 저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견딜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의 순수한 마음과 진심 어린 헌신은 그들에게 한낱 우스꽝스러운 이용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고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비열한 소나기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피할 수 없는 철저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겪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시댁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상속 모임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진짜 유언장 원본과 변호사님, 그리고 남편과 시누이의 비열한 대화가 담긴 음성 녹음 파일을 들고 그 자리에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저의 예상치 못한 등장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걸린 늙은이의 유언은 전부 무효야. 저 유언장은 틀림없이 조작된 가짜라고. 그녀는 추악한 현실을 부정하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발악했습니다. 남편 역시 어디서 감히 집안 재산에 손을 대냐며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는 적반하장격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님의 진짜 유언장과 모든 증거 서류들을 보여주며 아주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실 때 당신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왜 한 번도 아버님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들의 무책임한 외면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비겁함을 준엄하게 지적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남기신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저에 대한 마지막 깊은 고마움과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진심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탐욕이 아버님의 진정한 사랑과 마지막 뜻을 처참하게 짓밟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들은 자식으로서 아버님의 마지막 뜻을 처참하게 짓밟았고 지난 10년 동안 헌신한 저의 소중한 인생마저도 갈기갈기 찢어발겼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열한 배신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니 이 유산에서는 당신들이 단 한 푼, 단 1원조차도 가져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호하고 준엄하게 선언했습니다. 저의 말을 들은 그들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고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상속회복 청구, 소송과 함께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 12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남편에게 이혼을 단호하게 통보했습니다. 저의 인생을 망친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시아버지의 유언은 너무나 명백했기에 100% 저에게 인정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저희 헌신과 희생이 마침내 정당하게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빌었습니다. 여보, 지난 10년 동안 당신이 아버님을 간병한 그 공을 봐서라도 제발 내 몫을 조금만이라도 나눠주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의 눈물은 더 이상 저희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재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고생하신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을 찢어밟기고 지난 10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병수발을 들었던 아내를 재산 때문에 버리려 한 당신의 그 추악하고 사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당신처럼 탐욕스럽고 비열한 인간에게는 단 일전의 유산도 단 1초의 인생도 더 이상 나눠줄 수 없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저의 마지막 분노와 경멸이 담긴 일침을 가했습니다. 저의 단호한 말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소중한 유산을 되찾아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저는 저희 빼앗겼던 인생을 다시 되찾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편 남편과 시누이는 사문서 위조 및 유언장 은닉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고 결국 실형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산 분할 문제로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법정 싸움을 벌이더니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패가망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치매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수발들었더니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유언장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자신을 재산 한 푼 없이 쫓아내려 한 남편을 과연 다시 용서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 영상은 실제 사건이 아닌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사연극입니다.